안녕하세요. 태블로 소프트웨어의 최세영 컨설턴트입니다. 얼마 전 진행한 태블로 익스피리언스 행사에서 태블로 신상 털기 세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출시된 태블로의 신기능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태블로의 새롭고 향상된 기능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많은 분들의 피드백에 힘입어 최근에 출시된 2021.2 버전의 태블로 신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는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와 함께 태블로의 김민지, 박소영, 우재하 선생님께서 태블로의 데이터 준비, 지리 공간 분석, 컨테이너 기반의 태블로 서버까지 알찬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오그멘티드 어널리틱스 부분 업데이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그멘티드 어널리틱스라는 용어에 대해 생소한 분도 많을 텐데요. 우리말로는 증강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데이터 분석계의 강한 트렌드로 머신러닝과 AI를 활용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2021.2 업데이트 중에서는 에스크 데이터와 익스플레인 데이터 기능 개선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에스크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 PPT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크리에이터와 익스플로러만 에스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뷰어도 에스크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익스플레인 데이터도 이제는 뷰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함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태블로가 모든 유저들이 증강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기술력에 관계없이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를 쉽게 살펴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겠다는 태블로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크 데이터에서 이전에도 검색어 자동 완성이 되긴 했지만 매우 간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 글자만 입력해도 해당 글자로 시작하는 컬럼이나 계산식 함수 혹은 컬럼 내 값을 아래에 띄워줘서 쉽게 검색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렌즈라는 기능은 이번에 새롭게 생긴 개념인데요. 데이터 안에 컬럼이 지나치게 많다면 내가 검색할 내용들에 필요한 컬럼들만 뽑아서 렌즈라는 일종의 에스크 데이터용 데이터 원본 하위 집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데모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크 데이터를 이제 대시보드의 한 객체로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시보드 왼쪽 아래에 있는 객체에 에스크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래그 드랍해서 대시보드 안에 삽입하시면 에스크 데이터를 대시보드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렌즈별로 하나 이상 에스크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데모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비드-19 액티비티 익스트랙트라는 이름의 데이터 원본 메인 페이지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하나의 렌즈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코비드-19 데이터 원본 안에서는 사망자 수 관련된 측정값 필드들도 있고 확진자 수 관련된 측정값 필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렌즈는 사망자 수 분석용으로 만들고 또 하나의 렌즈는 확진자 수 분석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렌즈를 만들고 나면 해당 렌즈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렌즈만을 위한 세팅들을 해서 이 렌즈를 완성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확진자 수 분석에 해당되는 컬럼들만 고르는 것이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이 필드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가 이 렌즈에 포함하고 싶은 필드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 분석용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와 관련된 필드들은 제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필드를 제거를 하고 제출을 누르면 이제 측정값을 검색을 했을 때 사망자와 관련된 측정값은 뜨지 않고
확진자와 관련된 측정값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렌즈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팅은 동의어 세팅이 있는데요. 각 렌즈별로 해당 필드에 동의어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티넨트 네임이라는 컬럼은 리전이라는 동의어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또 이 렌즈는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렌즈가 될 거기 때문에 대륙이라는 동의어도 하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색어에서 대륙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컨티넨트 네임이라는 필드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단한 검색을 하나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케이스 카운트를 대륙별로 만들어 달라라는 검색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마치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듯이 검색을 하면 태블로가 이에 맞는 시각화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쉽게 차트 종류도 바꿔보고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도 던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21년에만 있었던 확진자 수들로 필터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필터를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뷰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이 에스크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뷰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태블로 온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에스크 데이터를 대시보드 안으로 삽입해 놓은 화면을 통해 뷰어의 에스크 데이터 경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2021.2에 새로 포함된 기능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 안에 이 에스크 데이터 검색창을 넣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활용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비드19 대시보드는 필터를 확진자 수로 할 수도 있고 사망자 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확진자 수에 대한 대시보드를 보고 싶다면 확진자 수 데이터 검색창을 이렇게 열어서 이 대시보드 안에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평균 확진자 수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즉각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뷰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망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고 싶다면 대시보드를 사망자 수에 관련된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사망자 수 관련된 에스크 데이터 검색창을 또 켜서 이 사망자 수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xplain 데이터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크 데이터뿐만 아니라 Explain 데이터도 뷰어 사용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세팅을 통해서 뷰어들이 Explain 데이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뷰어들에 대한 데이터 보안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이따가 데모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plain 데이터를 실행하면 별도의 팝업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시보드에 하나로 통합이 되어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에스크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Explain 데이터도 대시보드와 하나로 통합되는 방향성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설명, explain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마크에서 이 전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 설명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결과가 팝업 창으로 떴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를 인터랙션 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측의 UI로 표시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데이터 설명에 대한 자세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 유형이라는 탭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온라인으로 볼 때 이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뷰어도 익스플레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익스플레인 데이터를 뷰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크리에이터나 익스플로러가 이걸 체크를 해 주어야 뷰어들이 태블로 서버나 온라인에서 익스플레인 데이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인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극한값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면 전체 데이터 보기에서 세부 레코드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통합 문서가 어떤 뷰어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예민한 정보를 가진 레코드 값이 있다면 아까 보셨던 이 설명 유형 탭에서 극한값 설명을 뷰어들에게는 표시하지 않도록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된 워크북을 태블로 온라인이나 서버에 게시를 하고 뷰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두었을 때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 마크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뷰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구 모양 아이콘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구 모양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뷰어도 익스플레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에이터나 익스플로러처럼 이 해당 마크에 대한 다양한 익스플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표시가 되지만 뷰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레코드를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뷰어에게도 익스플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증강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거버넌스는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익스플레인 데이터가 발전되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에스크 데이터와 익스플레인 데이터, 오그멘티드 아날리틱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김민지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다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블로의 김민지 컨설턴트입니다. 그럼 이어서 비즈니스 사이언스와 데이터 프랩과 관련된 신기능을 소개합니다. 태블로 프랩은 보다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 준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열을 포함하는 데이터 셋을 이전에 정리해 보셨다면 필드명을 변경하는 이 작업조차 매우 번거롭고 시간 소비적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태블로 2021.2 버전에서는 이런 고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필드명 바꾸기라는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 필드의 이름을 대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필드 또는 선택적으로 원하는 필드의 이름에 접두사나 전미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드명의 일부 텍스트를 검색해서 다른 텍스트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디를 번호라고 변경하면 기존의 주문 아이디, 고객 아이디, 제품 아이디와 같은 필드명이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제품 번호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 사항은 다른 정리 작업과 마찬가지로 변경 내역 패널에 기록되어 언제든지 사용자가 이러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신기능으로 데이터 준비 시간이 더욱 단축되길 기대합니다. 데이터 프랩과 관련된 또 다른 신기능은 예측 단계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에 내장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사실 2021.1.3 버전에서 처음 출시되었고 태블로 프랩 빌더에 한정적으로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태블로 서버와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프랩 흐름에서도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기능은 태블로와 세일즈포스의 기능 통합을 통해 태블로가 제시하는 비즈니스 사이언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태블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이 없는 일반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AI나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세일즈포스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와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프랩에 앞서 태블로 데스크탑에서는 익스텐션 API를 통해 이미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의 예측 모델을 대시보드에 활용할 수 있었죠. 지난 버전에 사실 처음 소개되었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세 내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데모를 통해 태블로 프랩에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에 연결하여 이런 예측 모델을 흐름 데이터에 적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시 배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이런 수행하기에 앞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태블로 프랩에서 이 배달 데이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흐름에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려던 중 예측이라는 단계가 생겼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동료가 이제는 태블로 프랩에서도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에 내장된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일즈포스 계정의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다행히도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세일즈포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계정을 사용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계정에 배포되어 있는 다양한 예측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마침 최근에 정시 배달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만든 것이 있어 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 보면 이 주요 예측 사항이나 개선 사항을 필드로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필드와 이 모델에 있는 필드를 일치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유형도 매칭시켜 줘야겠죠? 모델 실행을 클릭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예측 점수와 함께 이 결과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시 배달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결과를 검토해 보면 예를 들어 예측 정시 도착 확률이 96%에 달하는 이 주문은 일기예보와 그리고 도착 포인트가 도심이라는 것이 이러한 예측 결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시 배달률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배달 공급 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데이터 집합에 예측 점수를 생성하고
주요 변수와 개선 방법을 데이터 준비 과정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2 버전에서는 태블로 서버와 온라인과 같은 웹에서 작성하는 흐름에도 지원되니까요. 세일즈포스와의 통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웹 브라우저 환경과 지리적 시각화에 어떤 기능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박소영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블로의 박소영 컨설턴트입니다. 이번에는 저와 함께 웹브라우저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어서 공간 분석의 신기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사용자는 이제 버튼 하나로 태블로 데스크탑과 웹 작성간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웹에 게시되어 있는 통합 문서를 데스크탑에서 편집하려면 일단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통합 문서를 데스크탑에서 열어서 편집을 하고 다시 서버에 게시를 해야 했었죠. 이제 버튼 하나로 그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편집을 진행하다가 데스크탑에서 보다 자세히 편집을 하고 싶다면 이 상단 툴바에 있는 태블로 데스크탑에서 이 통합 문서를 열어서 편집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하던 내용 그대로 데스크탑으로 바로 열어서 작업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 그 결과를 서버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탐색에서 서버에 게시된 통합 문서를 찾으신 다음에 해당 문서를 웹에서 편집할지 데스크탑에서 편집할지 시작 단계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웹에서의 경험이 데스크탑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블로는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웹 편집 기능을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몇 가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와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이제 웹 편집 환경에서도 작성한 맥의 변수나 집합에 대한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특히 보다 강력한 시각적 인사이트 탐색이나 분석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터 옵션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이 조건과 상위 탭이 데스크탑에서만 존재를 했었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웹 편집에서도 이 두 가지 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그 하위에 수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이 되었지만요. 나머지 모든 필터 기능은 데스크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 지리적 데이터를 자주 접하는 사용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데스크탑에서 지리적 시각화 경험을 확장하는 두 가지 신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에리아 함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로 다중 맵 계층에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계층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맵 계층 컨트롤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서울시의 공원 위치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의 이름과 함께 각 공원의 위치와 면적을 표현할 수 있는 다각형 유형의 공간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각형 데이터는 이미 지리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지도 위에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표현된 다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에리아 함수입니다. 다각형의 공간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어떤 단위로 계산할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계산한 결과를 저장을 하고
도구 설명으로 올리면 마우스를 오버함에 따라서 개별 공원의 면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데모를 추가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다음 시트의 데이터는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시 공원 데이터에 서울시의 공공화장실 위치와 따릉이 대여소 위치에 관한 데이터를 공간 조인한 것인데요. 저는 미리 동일하게 각 공원의 분포를 시각화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릉이 대여소의 위치를 한번 함께 표현해 볼게요. 2020.4 버전부터 지리적 데이터의 경우에 마크를 여러 개 추가로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따릉이 대여소의 위치 데이터를 끌어다가 마크 계층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이 모양을 이용해서 자전거 모양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공공화장실에 대한 위치 데이터도 마크 계층을 추가하고 적합한 모양으로 변경을 하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마치고 나면 다른 사용자도 해당 시각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게시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제가 작성한 이 시각화에는 3개의 맵 계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특정 정보만 확인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통합 문서 편집에 들어가지 않고도 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계층 컨트롤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보고 싶은 계층만 선택적으로 체크하여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에서의 신기능과 데스크탑에서의 신기능을 보셨는데요. 서버 환경에서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는지 우재하 선생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버 위에 컨테이너에 태블로 서버를 설치하는 기능 지원, 그리고 기타 하이라이트할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블로 서버의 운영 플랫폼으로 컨테이너 활용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많은 고객사에서 요청받은 항목입니다. 이제 2021.2 버전에서 도커 컨테이너의 설치가 가능해졌는데요. 현재는 CentOS 혹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의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태블로 서버 설치 패키지를 사용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스크립트를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환경을 다른 곳에 편안하고 빠르게 이식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 및 개발 환경을 동일한 환경으로 여러 개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완전히 독립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도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쿠버네티스는 사용 가능하지만 필수는 아니며 쿠버네티스 자체는 태블로 기술지원팀의 지원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 도움만 문서가 아닌 GitHub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 머신 또한 컨테이너와 유사하게 배포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컨테이너가 오버헤드, 파일 사이즈, 기동 시간 등에 있어서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성능 및 이식성에 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이나 한국어 도움말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상세한 절차가 안내된 도움말 페이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블로 온라인은 로그인할 때 자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방식은 태블로 아이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용하는 경우 멀티팩터 인증, 즉 2차 인증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패스워드 누설 시에도 안전하고 한층 강화된 로그인 보안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에는 세일스포스의 전체 보안 수준에 맞추어 태블로 온라인 동안 2차 인증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태블로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적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별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맨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사용자별로 태블로에서 MFA 사용 인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보신 것처럼 다음번에 로그인을 시도할 때 세 번째 이미지에 MFA 확인 방법을 등록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옵션인 일회용 암호 생성기를 선택한 경우에 네 번째 이미지와 같이 사용자 휴대폰에 설치된 인증자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일스포스 오텐티케이터나 구글 오텐티케이터 등 OTP를 생성해주는 앱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완료되어서 OTP를 2차 인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MFA 등록 완료 후에 로그인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태블로 온라인의 로그인 화면이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미지와 같이 2차 인증창에서 확인 코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이미지와 같이 그 다음 단계는 등록한 휴대폰에 있는 인증 앱, 여기서는 이제 구글 오텐티케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확인해서 입력하면 로그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 및 사용 절차가 간단하니 태블로 온라인의 기본 인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022년 2월 전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블로 온라인의 로그인 절차를 세일즈포스의 로그인과 통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SAML 인증을 구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세일즈포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태블로 온라인 인증을 세일즈포스가 대신 수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방식은 SAML이 아닌 오픈아이디 커넥트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므로 통합 시에 SAML, SAML 대비 약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컬렉션, 즉 모음 기능이 이번 버전에 추가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프로젝트나 통합 문서에 흩어져 있는 컨텐츠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나 컨텐츠가 항상 같은 프로젝트 내에 보기 좋게 모여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HR 업무용 분석 컨텐츠 모음을 만든다거나 영업 관리자를 위한 대시보드 모음을 만들고 혹은 마케팅 캠페인 계획을 위한 분석과 대시보드 모음이나 경영진을 위한 KPI 보고서 모음 혹은 자주 쓰는 데이터 원본을 모은다든지 그리고 주간 미팅 같은 특정 미팅을 위해서 봐야 될 대시보드 모음 등 다양한 업무와 의미에 따라서 필요한 컨텐츠를 하나의 장소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업무 담당자 간에 대시보드의 브라우저 즐겨찾기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거나 팀에 합류한 경우에도 어떤 대시보드나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에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능이므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기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태블로는 매 분기 새로운 혁신을 고객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올 신기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신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다음 버전에 포함될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추가 리소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2 버전 신기능 소개 세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